자,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경찰 영어를 맡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죠. 3월 6일 날 시행되었던 1차 경찰 영어의 해설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본격적인 해설을 갖다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물론 이거는 학생마다 어떤 시험장 가서의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전반적인 난이도는 풀만했죠. 그죠?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난이도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라면 이번 시험은 상당히 풀만했다라는 것이 학생들 사이의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살짝 보시자면요. 문법 어휘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기출 어휘들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뭐 적당하게 나왔죠. 3번 문제의 어휘였던 eclectic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생소한 어휘인 건 맞았지만 어려운 동의어 문제는 빈칸 문제로 놓고 풀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이 4문제 나왔어요. 6번부터 9번까지 4문제가 나왔는데 문장이 이제 4개가 문장이 이렇게 4개가 깔리는 통문장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4문제가 아니라 16문장의 OX를 판단해야 하는 약간 그런 이제 문제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기본반 사실 제가 봤을 땐 기본반에 우리가 항상 보는 그 복습 테스트 있죠?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그 핵심 총정리, 문법 핵심 총정리에 제가 예문 복습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수준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수업 위주로 좀 이렇게 복습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생활 영어는 어때요? 역대급 쉽게 나왔죠. 예. 제가 이럴 거면 특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생활 영어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독해도요. 원래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독해 1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아리송한 그런 어려운 지문들이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나오는 걸로 2019년이나 2020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독해 10문제는 그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문장 삽입 유형이 2문제, 그러니까 13번과 14번 문장 삽입 유형이 2문제가 나왔고, 가나다라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가 지문이 4개가 나오면서 그 선지가 가나다라 4개가 나오면서 이게 뭐지 싶은 약간 그 당혹감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지문 내용이 굉장히 나이스해가지고요. 예. 평소에 좀 독해에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그냥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쉬웠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반복하게 되는데, 예년 문제에 비해서 예년의 어떤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문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특히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뭐 대다수의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만족할 만한 영어 점수를 받았다 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뭐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그죠? 아쉽게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다, 원하는 점수보다 조금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학생들한테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험이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더 이렇게 가열차게 같이 함께 달려보자라는 응원의 인사를 보내면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해설 강의를 이렇게 2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 1부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독해가 아닌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2부는 1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니까 독해 부분을 갖다가 다루고 있죠. 예. 평소보다 조금 짧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1시간 넘게 한 부당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평소보다는 좀 짧은 해설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predicament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역경, 곤란, 어려움, 굉장히 뭐 잘 나오는 되게 뻔한 어휘였죠. 물론 뭐 이렇게 보기들을 보시면은
1, 2, 3, 4번 어휘가 보기 어휘가 오히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의 complacence나 2번의 exposition이나 3번의 sagacity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이렇게 역경이나 곤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휘, quandary라는 어휘를 갖다가 모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1번과 2번과 4번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속어법을 통해서 정답이 3번인 것을 알아두었으면 맞췄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가볼게요. After the broadcast, 자 방송이 나간 이후에 be inundated with 뭐 아주 쉬운 어휘는 아니죠. 해가지고 이게 inundate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be inundated with 해가지고 뭔가가 이제 쇄도하다, 뭔가가 흘러 넘치다, 뭔가로 가득 차다 이렇게 좀 덩어리로 자주 쓰입니다. 해가지고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어떤 요청으로 우리는 가득 찼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많이 받게 되었다. 약간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해서 1번에 blackmail, 기출어휘죠. 2번에 nurture, 기본 어휘죠. 양육하다. 3번에 renounce, 엄청 하프에서만 제가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고 4번에 swamped, be swamped with, 이거는 독해 지문, 그러니까 기출 독해 지문에서 꽤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로 가득 차다, 뭔가가 흘러 넘치다. 기출 독해 지문 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be swamped with.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은 athletic, 이 어휘는 상당히 좀 생소한 어휘죠. 경찰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어휘를 안다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만큼 생소한 어휘인데 athletic이 좀 이렇게 다양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요 표제어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1, 2, 3, 4번 밑에 있는 보기 어휘들은 다 본 적이 있었던 기출 어휘거나 꽤나 중요한 어휘들이죠. 그렇죠? bizarre, 되게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되게 이상한, 기이한, 그렇죠? 이번에 diverse 모르시면 안 되죠. 되게 다양한. 오케이? 3번에 intrepid, 이거 어때요? 용기 있는, 용감한. 4번에 placid,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어휘인데 되게 좀 이렇게 잔잔한, 평온한, 침착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동의어 문제인데 표제어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보기 어휘는 다 안다. 이럴 때는 아예 이제 빈칸으로 놓고 푸는 게 맞거든요. 그냥 대충 찍는 것보다는 이거 갖다가 빈칸이었다면 문맥상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렇게 이제 그 역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She has very something taste. taste가 이제 취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맛이란 뜻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취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literature,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취향을 가지고 있대요. 이상한 취향, 다양한 취향, 용기 있는 취향, placid, 되게 이제 뭐 침착한 취향. 말이 안 되죠. 해가지고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볼게요. They played, 그들이 이제 틀었죠. 뭘 틀었어요? An eclectic mix of party music. 이러한 파티 뮤직의 어떤 그 믹스본을 갖다가 틀었다라는 건데, 이상한 파티 뮤직, 다양한 파티 뮤직, 어떤 게 가장 적합하게 어울립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동의어 문제를 풀 때 요 표제어는 모르는데 밑에 있는 얘네들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 그냥 대충 찍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빈칸으로 놓고 푸세요. 빈칸으로 놓고 푸시면은 그냥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높은 비율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볼게요. 자, 다 아셔야 하는 어휘들이에요. 기출 어휘와 다 아셔야 되는 되게 이제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기본 기초 어휘는 아니겠지만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에요. 1번에 oblivious, 무슨 어휘예요? 제가 이상하게 어휘 공부를 할 때, 뭐 어휘 드라이버나 이런 거 할 때 그 해리포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 망각 주문?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까먹게 만드는 그 주문, 오블리비아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 어휘 설명할 때 딱딱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oblive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 약간 까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까먹음 망각하는. 그렇죠? 자, 이번에 sedentary. 이게 sit 앉아 있는 거였잖아. sit은 약간 sit 앉아 있는 거였잖아. 앉아 있는. 3번에 auspicious 뭐였어요? 이거는 하프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어휘죠. 되게 이제 상서로운, 길조의, 동의어가 럭키다까지 잡아들였던 것 같고 막 타진열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4번에 meticulous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그랬죠. 매티 약간 매니큐어처럼 생겼지? 매니큐어 어떻게 발라줘야 돼?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발라줘야 되죠. 이게 세심한, 꼼꼼한 약간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In his use of words 이렇게 말을 갖다가 쓸 때 단어를 쓸 때 어땠을까? 까먹었을까? 앉아 있었을까? 되게 럭키했을까? 아니면 신중했을까? 신중하고 꼼꼼했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book 이 책이 describes his journey 이 사람의 어떤 여행을 묘사하고 있는데 in something detail 어떤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좀 세부적이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고 신중하게 세부적이게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맞겠죠. 되게 전형적인 경찰 문제의 수준이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5번 넘어가 봅시다. 5번의 peace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완화시키다. 이번에 intrigue 뭐였지? 되게 좀 이렇게 excite나 interest나 똑같은 애라 그랬죠. excite, interest, intrigue라고 해가지고 이거 왜 그 감정 분사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동사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흥미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자극하다, 흥미를 북돋다 뭐 이런 뜻입니다. 3번에 reiterate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 re가 있으니까 약간 repeat 반복하다. 그쵸? 약간 반복하다, repeat의 뜻이라 그랬고 4번에 tell it이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동사, 생전 처음 보는 어휘가 나온다면 답이 아니다. 제끼고 찍더라도 요거는 찍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쵸?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볼게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 opposition, 자기 어떤 반대를 완화시켰나요? 흥미를 자극했나요? 계속 반복했나요? 이게 달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반대를 반복했다. 이게 가장 좀 이렇게 적합하죠. 문맥상. 밑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Lawyers, something that 이하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뒤에 보시면은 뭐 no direct evidence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변호사들이 계속 반복을 했다. 오케이? 해가지고 뭔가 뒤에는 목적어와 어울리는 동사는 여기 3번 reiterate 이 정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는 좀 이렇게 완화시키다, 달래다라는 뜻이고 이번에 intrigue는 좀 이렇게 흥미를 자극하다. 저 사람의 흥미를 이끌어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opposition이라는 이제 목적어나 이러한 대절 목적어라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동사다라는 점, 그렇죠? 해가지고 정답은 3번 반복하다, repeat이 되는 거겠고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건지 적절치 않은 건지 동그라미랑 세모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죠.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에 마킹하는 거. 그러한 사소한 실수를 제발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적절한 거는 동그라미, 적절치 않은 것은 세모 해가지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좀 이상한 실수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시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1번 볼게요. Only when. 나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only가 when이랑 if랑 같이 나오면 이거 부정어 도치다. 부정어 도치인데 이 종속절 도치가 아니라 only라는 부정어가 when이라는 접속사에 붙으면서 이 접속사의 종속절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의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에 붙은 부정어일 경우 주절이 도치가 된다. 약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only when, only if
이런 식의 어떤 부정어 도치 문장을 핵심 총정리 강의에서 이제 꽤 많이 보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파티를 떠나고 난 이후에야 뒤에 보시면은 이제 비조도 동사 나오고요. he 주어 나오고요. 동사 앞으로 동사 앞으로 이렇게 뒤동사가 나와 있을 때는 뒤에가 arrive 동사 원형이 남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냐면은 arrived가 did arrive 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럼 did가 앞으로 가고 나면 뒤에는 arrive 동사 원형만 남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중요한 이야기였잖아. 그치? 그럼 뒤에 동사 원형 남게 받겠습니다. 앞에 did가 있으니까 뒤에는 이제 그 도치상 did가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뒤에는 arrive 동사 원형이 남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녀가 파티를 떠난 이후에야 그가 there 거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only when이랑 only if 요거 부정어 도치 중에 안 나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꽤 강조를 했었는데 나와가지고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핵심 총정리 수업 끝까지 완강 많이 하신 학생들은 분명히 좀 본 문장이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He constantly feels 뒤에 대생약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that 뒤에서 끊어줍니다. 얘가 계속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자 뒤에 볼게요. He has to prove himself. 그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 has to는 약간 must 계열이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자, prove가 뭐뭐임이 드러나다일 때는 이제 약간 자동사겠지만 증명하다 할 땐 타동사라 그랬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재귀 대명사 써주는 거. 그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사의 쓰임새나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himself 재귀 대명사를 써주는 점이나 뭐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 keep 나왔죠. 그죠? 보시면은 명사가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뒤에 private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얘가 오형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keep 명사 형용사라 명사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고객의 정보를 약간 프라이빗하게 약간 알리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그렇게 유지하다 해가지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에 있는 information 쓰죠. 그죠? information이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s를 떼 주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항상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불가산명사 s를 붙일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여기 형용사인 건 맞는데 앞에 s 붙은 점 명사 약간 요거 때문에 좀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가 있는데 자 by the time 접속사라 그랬어요. 뭐뭐 할 때쯤이면 여기에서 끊어주시는데 지금 시간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주절에 will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요거 더하기 요거는 뭐죠? 시조부 현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걔거든요. 그래서 네가 여기에 돌아올 때쯤이면 she will have left for her country. 그녀의 나라로 간 이후일 것이다. 네가 여기에 도착했을 쯤이면 그녀는 leave for 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leave for 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 자기의 이제 본국으로 국가로 가고 난 후일 것이다. 가고 났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조부연미라는 게 이 종속절의 동사를 현재로 이제 바꿔주는 거니까 과거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Come back here. 현재 시제로 come back her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부연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되겠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에 1번. 자, 리스트 슈도 나왔죠? 한번 해볼게요. 끊어서. She didn't turn the light. 그녀가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불을 켜지를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리스트 나와 있으면 뒤에 should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물론 생략도 가능하겠지만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라고 해석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을 켜지 않았는데 뭐 하지 않기 위해 she should wake up her baby. 자기의 그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그렇죠? 불을 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not 붙을 수 없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여기에 not이 붙을 수 없고, 그죠? 이 구동사의 어순도 중요하죠. 대명사 목적어라면 이 가운데만 되겠지만 her baby가 그냥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wake her baby up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뒤로 빠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wake up her baby. 대명사만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일반 명사는 가운데 들어가든 뒤로 빠지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맞는 문장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1번은 list should나 wake up 그 구동사 어순이나 지금 틀린 부분이 없죠. 자,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onvinced 나왔죠. 제가 이거 무슨 동사라 그랬어요? 일이온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의 pp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고 convinc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pp, convincing ing가 아니라 convinced, pp로 빠지는 게 정답되는 문장이었어요. 오케이? 이거 정말 많이 했죠. 기본반일 때도 막 많이 했었고 프린트까지 막 이렇게 나가면서 핵심 총정리 때도 막 되게 이제 시간 들여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되게 땡큐인데 어쨌든 자 뭔가를 확신하면서 he made a mistake. 자기가 이제 실수를 했다고 확신을 하면서 he apologized 자동사죠. To his customers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제 뭐 사과를 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to 쓰인 것까지 올바른 쓰임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이 convince라는 동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에다가 apologize가 자동사다 뒤에 to란 전치사가 필요하다까지를 갖다가 물어본 문제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제 시킨 문제였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한 문장이었고 3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we hope 뒤에 대생략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Mr. Park 이 박 씨가 will run his department run이 달리다일 때는 자동사 운영하다일 때는 타동사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의 부서를 운영하길 바라고 있다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타동사가 되면서 뒤에 목적어 his department 자기의 부서라고 붙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뒤에 보시면은 as 원급 as he can 자리에다가 possible 넣을 수도 있다. 그렇죠? as 원급 as someone can as 원급 as possible 하면 최대한 원급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원급에서 이렇게 원급 자리가 나온다면 형용사의 원급인지 부사의 원급인지 이거 판단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죠. 명사를 꾸며줄 땐 당연히 형용사고 명사가 아닌 걸 꾸며줄 땐 당연히 부사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인가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라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형용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 efficiently ly를 붙여서 efficiently라고 바꿔주는 것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뭐 박 부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우리가 바라고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 당연히 부사다. 이 원칙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가지고 부사, 형용사 부사의 어떤 구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 statistics 뜻이 두 개라 그랬죠. 1번 통계학, 2번 통계자료. 통계학일 때는 단수 취급이겠지만 통계 자료일 때는 일반 명사다. 여기 보시면은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 아니라 통계 자료죠. 이때는 일반 단순 그냥 일반 명사가 되기 때문에 s가 붙어가지고 이거 지금 복수 주어입니다. 단수주어가 아니라 복수 주어예요. 통계학이라는 뜻일 때나 학문명은 단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지금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복수 명사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복수 동사가 show that 이러고 빠지는 게 당연히 말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about 50% of new businesses 대절의 주어가 지금 부분 of 명사예요.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전치사 아니라 그랬죠.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전치사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전면구로 묶으신 학생들은 그거 약간 잘못 들어간 거예요. 부분 of 명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복수 명사, 복수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fail이라는 복수 동사 들어가 있는 것까지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생 사업의 대략 50% 정도가 fail, 실패한다는 거예요. In their first year. 사업 첫 1년 동안에.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수일치 문제 같네요. 출제 의도 자체가 수일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얘가 단수 주어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부분 of 명사에서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 제가 대절 내부에서 주어 동사 수일치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겁니다. 자,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겠고요. 넘어갈게요. 8번. 그렇지 영작 문제 아니구나. 자,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그럼 위치가 떠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걸 보라 그랬는데 1초 컷이죠. 자, 위치가 떠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보라 그랬어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서 선행사가 사람만 아니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니까 앞에는 선행사가 사람 아니니까 됐고 뒤에 보시면 주어 더하기 타동사의 수동형 BPP.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더하기 타동사의 BPP.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라 그랬잖아. 위치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 이 자리는 하우스의 윈도우죠. 하우스의 윈도우지. 이러면 경찰 시험에선 답이 그냥 하나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후즈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 요 관계가 성립하면 경찰 시험에서는 그냥 후즈라고 찍고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 누가 봐도 정답이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는 맞췄어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2번. What do you say to ing죠? 시험 전날 볼 거 없으면 동명사 관용 표현 보라 그랬죠. What do you say to ing? 넘어갈게요. 뭐하는 게 어때? 3번 가고 있습니다. 전치사 문제죠. Despite her poor health. 뒤에 있는 게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despite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녀의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She tries to live a happy life every day. 매일매일 뭐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tries to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4번 if 더하기 우슈쿠마면 가정법인데, 그렇죠? 끝에 나우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가정법이에요? 혼합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if 주어 had pp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괜찮은 문장이야? 안 괜찮은 문장이에요? 괜찮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뭐 기본반 복습 테스트에서 봤던 문장들이죠. 뭐 얘나 앞에 있는 뭐 얘나 그쵸? 뭐 앞에 있는 얘나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 많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그 출제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한 수업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걸 좀 제대로 반복해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문법은. 제가 그 문법 기본반 복습 테스트랑 그 핵심 총정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 모르는 거 없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반복해서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그 수준에서 나왔죠. 그렇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자. 이게 경찰 영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로직 같습니다. 중요한 태도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것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올바른 영작을 구하라고 시키고 있네요. 영작 문제가 한 개씩 나오고 있죠. 9번에 1번 우리 복습 테스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우리 복습 테스트에서는 여기가 further 추가적인 약간 요구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어쨌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앞에 should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정법 if 생략 도치 구문이라 그랬잖아요. 앞에다가 if를 살리시고 you 뒤로 should를 넣으시고 그럼 이제 이게 그 should 가정법이 되면서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너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다면 please feel free to 동사 자유롭게 동사해라. contact 타동사다. 이거 이제 타진열 기출이니까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contact to me가 아니라 contact me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 그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기본반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지금 기본반 진행하는 그 3월반 학생들 있잖아. 맞췄는지 그치? 1월반 학생들이네요. 이거 틀린 학생들은 제가 다음 주 수업 가가지고 한마디 할 거예요.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됐어요. 해가지고 맞는 문장이고 포인트는 2개입니다. 그 가정법, if 생략, should 도치 그리고 feel free to 동사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동사하다 그리고 contact 타동사 나에게 연락을 해라 해도 to me가 아니라 그냥 me라 그랬죠. 이거 타진열 기출이라 꼭 좀 기억해 주십사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번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죠. than 동사 원형이죠. 수도 없이 했죠.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이제 좀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시험 직전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so의 이제 용법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나와 있으면 2개밖에 못 물어본다 그랬잖아. so인지 아니면 nor neither인지. 그쵸? 했잖아. 자, 앞문장이 긍정문일 땐 so라 그랬습니다. 요 긍정문인가요? 부정문인가요? 누가 봐도 부정문이지. 그럼 뒤에 so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nor 또는 neither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nor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그 팀 매니저가 그 플랜을 좋아하지 않았고 the rest of the step 나머지 스텝들도 마찬가지였다. 맞장구 치는 표현 긍정문 뒤에는 so 부정문 뒤에는 nor 또는 neither. 오케이? 앞문장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표현들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었던 이야기였고 뭐 당연히 얼마나 이야기죠. 그죠? 자, 4번 나왔죠? Some of them 나왔죠. 그죠? 뭐 당연히 뭐 나온 이야기인데 He met many people during his trip.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어떻게 고치라 그랬어요? And some of them으로 고치든가. and 더하기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 아니면 some
of whom으로 고치든가 둘 중에 한 개를 써주어야 정답된다라는 이야기. 이것도 제가 막 프린트 따로 이제 뿌려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 그랬지, 그치? 됐습니까? Some of them, some of whom, some of which 이 표현들 좀 이렇게 형태를 잘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앞에 and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 앞에 and를 삽입시키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 whom으로 바꿔주거나. 오케이? 아이고 배웠다고 다 기억이 나면 그게 학생인가 싶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게 다 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어쨌든 어찌 됐든, 그치? 아니 밑이 안 빠졌으면 한 번 배웠으면 다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완전히 빠지기 전에 한 번 더 봐주고, 완전히 빠지기 전에 한 번 더 봐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 나가는 게 연명해 나가는 게 어떤 수험 기간의 본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 안 배운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다 배웠던 이야기일 텐데 시험장 가서 얼마나 빠르게 좀 이렇게 연상을 해내는가. 이거는 반복에 달려 있는 거죠. 한 번 배웠다고 시험장 가서 딱 기억이 나? 그런 사람들은 천재예요.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네. 한 번 배웠어. 시험 기간까지 유지하고 싶어? 가운데 몇 번씩 더 넣어주셔야 돼요. 반복, 반복. 됐죠? 아깝죠. 만약에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생활 영어 살펴보면서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1번. 야, look at that. 저거 좀 봐라. Delicious. 되게 맛있어 보이네. Can I try some? 나 좀 먹어봐도 되니? 어렵지 않죠? 했더니 I'm afraid not. 미안한데 안 돼. 라 그랬죠. 설명 특강에서 했던 이야기지. I'm afraid 무서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난 안 무서워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안한데 안 돼. That's for the guests tonight. 그거 이제 그 나중에 손님들 줄 거야. 오케이? 2번 가볼게요. Would you pass a salt? salt가 뭐예요? 이건 알지. 그치? 그 소금 얘기하는 거죠. 굵은 소금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너 나한테 그 소금 좀 이렇게 건네줄래? 라고 했더니 이제 B가 뭐라 그래? 야, 이거 되게 이제 드라이하고 물이 좀 필요한 것 같네. 아니죠? 소금 좀 줄래? 야, 이거 되게 메말라가지고 물 좀 줘야 될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은 문장 되겠습니다. 그치? 바스 이상하면 틀린 대화라 그랬어요. 그치? 3번. 야, 내 핸드폰 봤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랑 똑같아. 그 냉장고 봐. 그치? Check the refrigerator. 야, 냉장고 봐. Where you found it last time. 너 마지막에 그때 거기서 이제 발견을 했었잖아. 막 냉장고 보면 별게 다 들어가 있죠. 뭐 핸드폰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는 리모컨. 네. 저희 집은 리모컨 없으면 냉장고 열어봅니다. 보통 거기 누워 계세요. 4번 oh boy. 세상에. oh boy. 소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약간 이렇게 약간 탄식 같은 겁니다. oh boy라고 하면서 I'm so full. 난 너무 배불러. 라고 했더니 야, 그러면 패스가 앞에 2번처럼 이렇게 건네줄래? 라는 패스도 있겠지만 야, 오늘은 패스할까? 건너뛸까? 이런 패스도 있다 그랬죠. 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치즈케이크는 건너뛸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다고 하니까 그럼 치즈케이크는 이번엔 건너뛸까? 디저트는 건너뛸까? 뭐 적절한 대화죠. 그렇죠? 건너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쭉 훑어봤는데 어때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치? 아쉬운 것도 있고,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영어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독해 11번부터 20번까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부 이어서 시작해 봅시다. 11번부터 20번까지 독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볼 건데
제가 뭐 이렇게 해설 강의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시간 관계상 이 지문은 이렇게 찾아가면은 가장 좀 효율적으로 답이 나온다. 이런 거 위주로 좀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11번이랑 12번. 중심 문장 찾기. 글의 주제 찾기가 두 문제 나왔는데 둘 다 뭐 이렇게 뭐 무난한 편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지문은 여러분 시험지 있죠? 시험지랑 똑같은 뭐라 그래? 그 이제 인쇄 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에서 몇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받아온 시험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시험지 원판 있죠. 그 경찰청에서 이제 공개하는 원판 그거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몇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제가 위에서 몇 번째 줄, 뭐 몇 번 보기 이런 것들 뭐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11번. 여러분 11번은요. 지문도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밑에 보기가 너무 쉽죠. 보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지문을 반만 이해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knowledge. 자, knowledge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소재예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is unique. 어떻대요? 되게 독특하대요. 다른 resources, 자원들 중에서. 그죠? 야, 그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야, 그 지식이라는 거는 되게 독특한 애야. 되게 신기한 애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신기하지? 라고 조금 더 읽어봤더니 이게 되게 이제 physical, 물리적인 애가 아니래요. physical이라고 한다면 이게 물리적인 이란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이제 신체적인 이란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물리적인 자원, 그러니까 무슨 막 돈 이런 물리적인 자원이 아니고 이건 되게 이제 정보라는 이제 그 자원이래요. 오케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에 where부터 sharing까지 where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면에 뭐뭐 할 수 있겠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자원들은 고갈될 수도 있고 나누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지식은 그렇죠? 키워드인 지식은 되게 different, 다르다.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르고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문장 보시면은 wheel 약간 그 예시죠. 그죠? 바퀴. 이런 바퀴 그 자체는 되게 물리적인 자원이죠. 바퀴라는 물리적인 자원은 may break, 고장 날 수도 있고 or wear out, 닳아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볼게요. But the idea of the wheel. 여러분 바퀴 하나는 되게 물리적인 물체죠. 물리적인 어떤 개체죠. 근데 wheel, 그 바퀴라는 생각은 어때요? information이고 그렇죠? 이렇게 knowledge잖아. 지식이잖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치? 어쨌든 will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will keep on working.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다. 바퀴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바퀴라는 아이디어, 생각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될 거다. wheel은 이럴 수가 있겠지만 but 뒤에가 중요한 거죠. But the design for a wheel, 동그란 wheel이라는 디자인은 cannot be shared. 미안해요. Can be shared. 공유될 수 있다. With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All of whom can benefit from them.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부터 그 아이디로부터 benefit.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사실 여기 이 뒤에 있는 주제문입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idea.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knowledge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information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여러분 네모 쳐 보세요. 네.
자, 그냥 PPT로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있는 knowledge 이렇게 내용 펼쳐보시고 밑에 있는 information 내용 펼쳐보세요. 그다음에 예시를 하면서 예시를 쭉쭉 이렇게 깔아주면서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어이구야 어디 갔어? 아이디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어떤 knowledge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제로섬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뒷문장 that means 제로섬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죠? 이 word가 제로섬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즉 한 사람이나 어떤 국가의 gain 여기서 gain은 여러분 명사로 봐줘야 돼요. 이득, 획득이 그렇죠? doesn't have to be others' losses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loss 어떤 뭐라 그러지? 손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고 해서 꼭 쟤한테 손실이 날 필요가 없다는 거. 요게 이제 zero-sum game이라는 의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 knowledge는 좀 이렇게 다른 룰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룰이에요? 밑에 나오죠? Rules that make it abundant. 그 25개에서 knowledge겠지? 그 지식을 되게 풍부하게 풍요롭게 이제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룰, 원칙에 의해 이렇게 굴러가게 된다. 이 룰이 뭐겠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룰이겠죠. 원래 인생이 좀 제로섬이잖아. 한 명이 플러스가 되면 한 명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knowledge는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케이? 내가 갖는다고 해서 제가 못 갖는 게 아니란 이야기.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키워드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knowledge, information, idea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제다, 키워드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보기 좀 가봐봐. 1번에 키워드 없죠? 3번에 키워드 없죠? 제끼시면 2번이랑 4번 중에 골라주는 거예요. 2번 knowledge는 enrich everyone 모두를 갖다가 enrich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원이다. 나쁘지 않죠. 그죠? 4번 knowledge gap 지식의 차이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빈부격차가 지식에까지 이어지는 거 풀이랑 위치가 왜 나와요? 그럼 당연히 2번이죠. 그죠? 제가 가운데 막 주절주절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셔도 이거는 1, 3번은 키워드가 없으니까 제끼고 4번은 rich랑 full 무슨 이렇게 빈부격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끼면 정답은 2번밖에 안 되겠다. abundant가 있으니까 풍요로운 거니까 enrich랑 2번의 enrich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정답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문이랑 보기 중에서 여러분이 파고들어야 될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보기예요.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죠. 그죠? 다 읽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를 꽤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풀어라 하면은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읽고 풀면 되죠.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이 강의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자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설 강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나 이제 영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영어에 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영어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항상 중요한 게 지문은 길고 보기는 짧아요. 둘 중에 하나를 패야 한다면 밑에는 1, 2, 3, 4번 그 보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다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 독해할 때 지문을 반 정도 읽고 보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어라. 꼭 그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정답이 2번인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더 쉬워요. 12번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요거 틀린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꽤 했는데 내가 막 공부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이런 학생들이 아닌데 이걸 틀린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독해 공부 방법을 갖다가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1초 컷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중요하죠. 근데 it is crucial, it is important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주제문이니까 딴 거 보지 말고 바로 보기로 내려가 달라 그랬지. crucial이 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잖아.
이 crucial이라는 단어 누가 썼을까? 이 글 쓴 사람이 그대로 쓴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면 글 쓴 사람이 굳이 crucial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글 쓴 사람이 굳이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제 찾기는 이 글 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파악하는 게임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좋네. 이게 중요하답니다. 뭐가 중요하대요? To value differences. 차이점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의 차이점인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운데 뭐 something 몰라요. In the world. 이렇게 좀 이렇게 전명구 이렇게 좀 독힐래 내려가라 그러지 않았니? 야, 이 세상에서 뭐 우리 세상이겠지. 그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강력한 주제문이에요. 자, 가운데 싹 스캔해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볼 때 하나하나 다 안 보시죠? 쫙 이렇게 스캔해서 내려가시죠. 이렇게 스캔 한번 해가지고 내려가 보세요. 역접 있나요, 없나요? 하지만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그냥 주제문으로 고착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양성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딴 데 보실 필요 없어요. 뒤에가 무슨 뭐 2문장이 있든 10문장이 있든 100문장이 있든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판단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지. 독해는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좀 파트예요. 문법은 딱 범위를 정해가지고 거기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독해는 최대한 많은 지문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스킬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어쨌든 아이고 보기가 없네요. 자, 보기를 갖다가 프린트로 같이 보자면은 1번 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X, 2번 동질성 X, 3번 전체 이익 X, 4번 다름 difference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는 4번밖에 없죠. 1번이랑 2번 합쳐가지고 3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3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14번 삽입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갖다가 이제 문장 삽입이다. 그렇죠?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단 배열이다.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배열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유형이죠. 해볼까요? 자,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문장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이 문장은 되게 이제 정확하게 읽어준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warm water 괜찮지? 자, 따뜻한 물이 cannot hold 앞에는 as 읽지 말라 그랬어. 많은 resolved 이거 독해집에서 많이 나오지. 용해된 그러니까 녹은 몰라 된다 그랬어요. oxygen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누구만큼? 찬물만큼. 응? 이거 한국말 좀 써도 된다 그랬잖아. 따뜻한 물이 찬물만큼 oxygen 산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산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온도죠. 온도지. 찬물이냐 따뜻한 물이냐 약간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온도가 어디 나온지 빠르게 좀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세요. 온도 얘기 나오나요? 기억번 뒤에는 swiftly flowing 빠르게 흐르는 어떤 유속 그러니까 어떤 그 강이나 어떤 개천 같은 거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something stream 나오고 뭐 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기억번 바로 뒷문장 어떤 swiftly 좀 이렇게 빠르기 유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 뒷문장 한번 해볼게요. down the mountain 이렇게 그 스트림이 어떤 개천이나 그 어떤 물줄기가 산을 타고 내려가고 있죠. 그럴 때 또 steepness가 뭐예요? 가팔기, 기울기 약간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온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이야기네 온도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무슨 뭐 temperature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넘어 지우고 디귿번 뒤에 in addition 그렇죠? 게다가 as the stream becomes wider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 처음에 속도를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산의 어떤 그 가파르기를 이야기하다가 이번엔 스트림이 wider 이렇게 넓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강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렇게 쫄쫄쫄쫄 내려오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길어지다가 이렇게 바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wider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네. something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온도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자 어디 나오고 있어요? 리얼번 바로 앞에 보시면 벌써 리얼번이야. 그치? 리얼번 바로 앞에 보시면은 allowing more sunlight 더 많은 sunlight이 to reach the stream 이 강물 물줄기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and warm the water 봐봐 이 강 물줄기에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죠. warm the water warm이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따뜻하게 덮여준다 하면은 정답이 자, 리을번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강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쵸? 선라이트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물이 따뜻해진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따뜻해진 물은 산소가 많대 적대. 아까 그 보기 문장에서 적다 그랬어요. 그치? 보기 문장을 여기다가 넣어보자는 이야기잖아. 넣어보면은 자 따뜻해진 물은 산소가 많대 적대. 적다 그랬어요. 근데 따뜻한 물은 산소를 적게 포함하게 된다. 찬물보다. Therefore, 자 그렇기 때문에, 그치? warm streams, 이 따뜻한 물줄기는 contains less oxygen, 더 적은 옥시즌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결론으로 괜찮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이런 문장 삽입 유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보기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warm, oxygen, dissolved 뭐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보기 문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각 박아놓고 그 근처에서 답을 찾으라 그랬죠. 그렇죠? 쭉 내려와가지고 warm the water 여기서부터 읽으셨으면 정답이 당연히 4번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 유형인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두 번째 나왔죠, 그렇죠? 근데 13번보다는 14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 보기란다. 독해 20문제 중에 독해 10문제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만한 지문이 문제가 14번, 18번, 20번 이쯤인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한번 해볼게요. 14번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보기를 갖다가 시간 들여가지고 읽으라 그랬죠. But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앞뒤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치?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given 고려했을 때 요런 것 때문에 구문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고. 주어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문장절 앞에 considering 나스는 given 들어가 있으면 뭔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읽어달라 그랬어요.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오늘 resource 많이 나오네. 어쨌든 제한된 자원. 자원이야 항상 제한돼 있죠. 시간이든 돈이든 언제나 제한돼 있는데 어쨌든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쨌든 주절이 중요한 거니까 주절 볼게요. Effectiveness라는 것은 is not enough. 별로 충분치가 않다. 우리 이거 하프인가 어디서 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effectiveness랑 efficiency를 갖다가 한국말로 고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이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보시면 출처가 EBS 수능 특강이나 그 평가원 약간 이쪽이기 때문에 본 적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하프 모의고사든 일반 모의고사든, 그치? 어쨌든 하지만 뭔가를 고려했을 때 effectiveness 이건 약간 부족하다. effectiveness는 is not enough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이게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effectiveness 얘기를 하겠지. 봐봐. 그러나 effectiveness만으로는 alone 이건만으로는 이런 뜻이거든요. effectiveness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앞에는 effectiveness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앞에는 effectiveness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간 그 위치 뒤에는 뭐가 나올까? effectiveness 이걸로는 부족하다잖아. 그럼 뭐가 더 필요한지 effectiveness 말고 그 다른 개념 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찰 무슨 뭐 문제 뭐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미안해 다시 할게. 경찰 공통 영어랑 국사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국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뒤에 뭐가 나올까? 영어 시험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사는 잘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시험이었으니까 그 사이 연락이 되게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연락 중에 하나가 국사.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영어가 좀 이렇게 풀만하게 나올 줄 알았다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그랬대. 이제 와서 그런 멘트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치? 이러는 거야. 자기는 영어가 되게 어렵게 나올 줄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치? 국사 공부에 약간 몰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영어가 요 정도로 나올 줄 알았다면은 영어를 조금 더 할 걸 그랬대. 근데 항상 이야기했잖아. 이미 2019년이랑 2020년도에 어떤 그 난이도의 최고치,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거 아니야?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목 개편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올해 영어 문제 별로 이렇게 제 예년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게 나올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차수의 동영 모의고사랑 하프 모의고사가 예년도에 비해서 훨씬 쉬웠어요. 왜?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응?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할 수 있을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이거 빨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차는 막 갑자기 또 어려워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좀 이런 식으로 좀 풀만한 선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응? 나중에 막 시험 직전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응? 여러분 국사랑 법 같은 거 그래도 하잖아. 꽤 하잖아. 응? 영어 조금 더. 자 어쨌든 이거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어가 웬만큼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거라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effectiveness 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뒤에 something 뭔가가 더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떡밥을 탁 하니 던져주죠.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두 가지가 있네.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올까? effectiveness. 이거 뒤에는 뭐가 나올까? efficiency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it's much more. 훨씬 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대요. than exercise 뭐 이런 것들보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준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최소한 소재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래라는 소재, 그 키워드를 보여준다 그랬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야, effectiveness가 있고 efficiency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좀 같다고, 효율성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두 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문장.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erms라고 해가지고 이 둘 사이의 relationship을 해가지고
effectiveness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문장이야? effectiveness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지. 뒤에는 efficiency만 필요한 문장이고 나와 있는 문장이고 그 사이에 얘를 갖다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Okay? 어쨌든 이 관계가 is important 뭐 중요하대요. 중요하니까 글을 찌고 있겠지, 그렇지? 자 뒷문장 들어가 볼게요. 기억반 앞문장 effectiveness. 이 두 개 중에서 effectiveness는 entails 수반한대요. 포함한대요. include입니다. 즉각적으로 목표를 stated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objective 이 목표를 객관적인 아닙니다. 명사일 때는 목표를 즉각적으로 achieving 이렇게 달성하는 것을 수반한대요. 그러니까 effectiveness는 야 빨리 이 목표를 갖다가 수행해 빨리 해 이거래요. 이렇게 기억번 뒤에 swinging a hammer 스와치 해머 뭔지 몰라요. 해머겠지 해머를 휘두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휘두르는 것은 bothersome 좀 짜증나는 fly 파리를 잡는데 되게 effectiveness한 뭐 그런 이제 방법이래요. 뭐 해머를 휘둘러 가지고 fly 잡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ffectiveness만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앞문장 조건은 성립이 된 거야. 그럼 이 문장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주면 돼? efficiency 나오는 그 앞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눈길을 쭉 돌려봤더니 니은 번 뒤를 보세요. 갑자기 누가 나오죠? efficiency라는 것이 enters the picture. 그 그림에, 그러니까 그 팔이. 여기서 픽처가 뭐겠어? 앞에 좀 bothersome fly, 좀 짜증나는 파리를 갖다가 이 해머 가지고 잡는 그 그림에 이따 efficiency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겠죠. 왜? effectiveness alone만으로는 is not enough. 부족하기 때문에 efficiency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답은 누가 봐도 어쨌든 니은번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가장 좀 까다로운 유형이었던 원래는 여러분 요약문 완성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이번에 다행히 안 나왔죠. 정말 땡큐예요. 그렇죠? 어쨌든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올해 10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두 유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항상 강조하잖아. 이렇게 문장 삽입은 그 주어진 보기 문장 얘를 갖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캐치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보기 문장을 대충 흘려 읽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치? 앞뒤에 어떤 식의 어떤 문장 구조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 계산해서 풀이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2차에도 분명히 나올 유형이에요. 문장 삽입, 문장 삭제, 문단 나열 이거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갈 거일게요. 15번. 이거 건너뛰고 푸셨으면 잘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건너뛸 문제는 건너뛰어라 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15번을 건너뛰었다 했다면 시험장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었을 겁니다. 왜? 보통 가나다, 기억 니은 띠 가나다라고 할게요. 가나다 3개 주죠. 라까지 줬죠. 물론 뭐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는 뭐 짧긴 하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지문 자체가 cortex 나와 있으면 그 뇌의 이야기라 그랬지.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뇌의 이야기가 뇌나 뉴런 쪽 이야기가 독해지면서 이제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는데 뇌 이야기나 뉴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이런 쪽 지문을 갖다가 기피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읽어봅시다. 일단 보기 문장. 되게 놀라운 discoveries 발견이 뭐냐면 is that okay? 뒤에서 끊으시고 주어 동사 대 끊고 문법이든 독해든 그렇게 좀 접근해달라 그랬어요. 뒤에가 중요한 거죠. The cortex가 뭐예요? 이게 두뇌 얘기하는 거예요. 두뇌 이야기하는 거야. 이 cortex가 두뇌 피질
It's not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are found. 콜텍스가 뉴런이 그 뇌 안에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 뉴런들의 대다수가 발견되는 곳이 아니래요. It's not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뉴런의 대다수는 are densely 빽빽하게 packed 꽉 이렇게 채워져 있다. 어디에? 되게 좀 이러한 지역에 in the base at the back of the brain 해가지고 brain 좀 이렇게 back 뒤에 있는 base가 이렇게 밑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rain의 이 뒷부분에 base 아랫부분에 좀 깔려 있는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는 cerebellum 이게 손해란 뜻인데 모르셔도 되죠. 어쨌든 좀 이렇게 두뇌피지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손해 부분에 cerebellum 부분에 약간 집약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continuous movement 뭐예요? 움직임을 관할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뇌가 있으면은 그죠? 이게 이렇게 눈 앞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뉴런의 대다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back of the brain 뒷부분에 base 아래쪽 이 부분에 뉴런의 대다수가 densely packed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눈이에요. 앞에를 보고 있어요. 코, 입, 그치?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라블럼 손해 부분이 뭐를 갖다가 관장하는 두뇌의 영역이래요? movement, 움직임. 을 관장하는 영역이랍니다. 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기억 첫 번째 문장 보고 니은, 디귿, 리을까지 첫 번째 문장을 볼 건데 밑에 있는 보기를 좀 보세요. 니은 아니면 리을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가나다라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되 니은과 리을번 중에서 뭐가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염두에 보고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번 한번 읽어볼게요. This 체크 이것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런 표현들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제 힌트로 삼아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surprising, 되게 놀랍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뭔가가 되게 놀라운데 왜냐하면 s는 여기서 왜냐하면이란 접속어를 쓰였어요. Okay? One is assume that 독해집에서 one 하면은 누군가 무언가 이렇게 읽어주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assume that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The complex mental processes 해가지고 복잡한 두뇌 활동이 involving thought 사고 생각을 포함하는 이렇게 복잡한 두뇌 활동이 자 would benefit 혜택을 받을 거다 from having more processors 더 많은 처리 기관들 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경 물질을 갖다가 전달하고 처리한 게 뉴런이거든,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처리 기관들 processor 이걸 갖다가 갖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두뇌 활동이 더 많은 뉴런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거다. 뉴런이 많아야 복잡한 두뇌 활동이 가능할 거다. 뉴런이 많아야 복잡한 두뇌 활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는 놀랍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니은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only about a fifth, 5분의 1이죠. of neuron. 그러니까 전체 뉴런의 한 5분의 1 정도만이 are found in the remaining areas of the cortex. 이렇게 이 두뇌, 이 cortex의 나머지 부분에서 5분의 1 정도가 발견이 된답니다. 그렇죠? Of the cortex that we usually associate with higher level thinking. higher level thinking.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5분의 4가 다 들어가 있고 5분의 1 정도는 나머지 cortex, remaining, 나머지 cortex에서 발견이 된다.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이랑 뭐를 갖다가 연관 짓는다는 거예요? higher level, 더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thinking,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두뇌가 있으면은 이게 백에다가 베이스잖아. 그러니까 저게 되게 이제 귀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뇌의 back, 저 뒷부분에 베이스, 저 밑에잖아. 그러니까 두뇌의 귀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임을 관할하는 별로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5분의 4 정도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중앙부, 이렇게 딱 중앙에 좀 중요한 부분에서 고차원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분의 4 말고 나머지 5분의 1이 이제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니은번이 보기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여기에 majority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5분의 1이 발견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고차원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런 식이니까. 맞아요? D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ike many performance issues in life. 전면구 묶으시고. 자, performance issue 하면은 이게 성적에 관련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이슈처럼 인생에서의 성과와 관련된 이슈들처럼 It's not A, but B. 그죠? It's not how much you have.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A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but what you do with it. 네가 가진 걸로 뭘 하는가 and who you know. 네가 뭘 알고 있는가와 또 같은 이야기래요. 응? 이것처럼 이것은 it is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네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그리고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뭐 중요하다 대충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번 갑자기 뭐 브레인이나 콜텍스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의 성과 이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지 싶어요. 리얼반 가고 있습니다. However, 자 그러나 the power 중요한 것은 is not in the number of neurons. 뉴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뉴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not A, but the amount of connections.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커넥션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뉴런이랑 뉴런이 그러니까 이 뉴런이 몇 개나 뉴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뉴런 사이에 이렇게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하잖아. 그 사이에 그 커넥션이 몇 개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자, 그럼 대충 이야기가 완성이 되죠. 이제 갈피가 잡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글은 두뇌와 뉴런과 뭔가 움직임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디귿번이 주제입니다.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그러니까 보기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되게 두뇌의 되게 저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뉴런의 5분의 4가 발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임밖에 관장을 안 해. 그리고 기억번에서 미안해요. 니은번에서 보기 문장 다음에 니은번에서 야 나머지 5분의 1은 여기 이제 구석탱이 말고 이 나머지 두뇌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고차원적인 사고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기억번이 나오죠. 근데 5분의 1 가지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기억번. 이게 되게 잠깐 넘겨볼게요. 이게 되게 surprising. 놀랍지 않니? 왜냐?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사고적 과정, 즉 고차원적인 사고가 많은 뉴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번에서 this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니은번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케이?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나머지 두뇌의 부분은 뉴런을 5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대. 이게 되게 놀랍지. 왜?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하려면은 많은 뉴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놀랍지. 까지가 지금 기억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 하지만 the power,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케이? 그 뉴런 사이에 커넥션이 몇 개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래요. 오케이? 여러분 친구들 많은 게 좋아요. 딱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의지가 되는 친구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게 좋아요. 의지가 뭐 그런 친구가 좋아요. 약간 후자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이의 커넥션, 응?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래. 그러니까 기억번에서 놀랍지 않니? 했던 걸 갖다가 리을번에서 뒤집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두뇌뿐만 아니라 인생에까지 아예 접목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얘기예요. 처럼 it's not. 여기서 isn't the power 얘기하는 거겠죠? 인생에서의 power, 인생에서의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할 수가 있는가. 이 5분의 1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And who you know.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왜? 커넥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이 누구랑 커넥션을 가져요? 지인, 사람들, 친구, 그치?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너의 어떤 그 소셜 커넥션, 사회적인 커넥션을 누구랑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해가지고 디귿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사실은 주제죠. 주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푼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보기를 보았을 때 리을번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보기 바로 뒷자리에 리을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니은번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2번이랑 4번을 제끼고 나면은 1번이랑 3번이 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디귿번이 약간 주제격이니까 왜 앞에 좀 이렇게 예시를 깔아준 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약간 주제라 그랬잖아요. 이 주제를 갖다가 제일 뒤로 빼주는 니은을 제일 앞으로 놓고 디귿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빼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으셨다면 그게 베스트죠. 그죠? 저는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문장을 봐드렸겠지만 시험장에서 15번이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건너뛰셨으면 잘하셨어요. 넘어가 볼게요.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첫 번째 문장에 그냥 3번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 할 때 봤던 지문인데 그때 우리는 주제찾기로 봤었죠. 주제찾기. 이게 원래는 아마 주제찾기 EBS 수능 특강에 주제찾기로 나왔던 지문이었을 거예요. 보기엔 좀 이렇게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3번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16번은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loneliness나 lack of self-esteem 이렇게 외로움이나 self-esteem이 어떤 자존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의 부족이 okay, are among the obvious conditions. 이렇게 좀 분명한 컨디션이라는 게 약간 질병이나 어떤 몸의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거. 되게 분명한 컨디션들 중 하나다. 근데 어떤 컨디션인지 위치가 돼서 꾸며주고 있죠. Which can be alleviated. alleviate가 무슨 뜻이에요? 완화시키다. 그러니까 어떤 그 펫을 키우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컨디션들 중 하나다. 그러니까 얘들을 데리고 살면은 자존감 부족이나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3번이 가장 일치한다는 거는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도 모의고사에서 좀 봤던 지문인데 볼게요. 네.
일단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번 먼저 새로 가볼게요. Conversely, 반대로. For instance, 예를 들어. Particularly 하면은 특히 약간 강조할 때 쓰이는 거죠. In contrast, 반대로. 니은번 indeed, 정말로, 실제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할 때 그대로 받아와서 진짜로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Evenly, 공평하게. Similarly, 마찬가지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앞문장을 부정할 때. 앞문장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가정할 때. 오늘 비가 온다면 뭐뭐 할 거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otherwise의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누구야? 접속사 빈칸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앞뒷 문장 위주로 봐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기억번 앞문장 볼게요. 기억번 앞문장을 보시면 긴데 네. 자 볼게요.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interaction이 뭐라 그랬어요? 상호작용, 교류, 대화. 사람들이 만난 게 다 interac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future, 미래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expectation. 예상은 얘는 다음에도 한번 만날 수 있겠다. 얘는 그러니까 오늘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motivate A to 동사. A가 동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Look for positive qualities in someone.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시 만날 것 같잖아. 얘 그래도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So that 그래서 look forward to 좀 이렇게 다음 만나는 걸 갖다가 future interaction을 갖다가 이렇게 look forward to 기대할 수 있게.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가능성을 높인대요. 어떤 가능성인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상대를 attractive 앞에 positive quality를 갖다가 찾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ttractive하게 느끼겠지, 그렇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얘가 그래도 이런 점은 좀 괜찮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attractive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만들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대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기본 뒷문장.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어떤 사람이랑 이제 교류를 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m they do not foresee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않는 거죠. meeting again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상호 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만날 것을 예상하는 거고 기억번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만날 것을 예측하지 않는 경우잖아. 그러면 기억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쉽죠. 그렇죠? 기억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 3번 for instance나 어떤 particularly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conversely나 in contrast 이 두 가지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다시 만날 거라고 foresee 예상되지 않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렇죠? 왠지 여기서 이제 끊기는 거죠. They have little reason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지? To search for positive qualities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없다는 거. 안 볼 건데 얘가 무슨 뭐 사기꾼이면 어때요? 다시 안 볼 건데, 그렇지? 자, 님은 앞에 볼게요. In fact, 자 사실.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와 있었죠?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 찾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may be depressing, 되게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아까 given 뭐라고 읽었죠?
뭔가를 고려했을 때, 뭘 고려했을 때, 더 이 사람을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future interaction. 다음번 어떤 대화에서 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다음번에 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우울한 작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뭐해? 이 사람이 뭐 베스트면 뭐하니? 내가 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게 오히려 날 갖다가 이제 depressed,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사람이 계속 보고 싶잖아. 좋은 사람이면 계속 보고 싶잖아. 내가 좋은 사람인 거야. 근데 다시 만날 기회가 없네. 내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negative qualities, 뭐 별로야. 걔 뭐 이래가지고 걔 밥 먹을 때 짭짭거리더라.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특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역접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앞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오히려 강화시키죠. 얘한테 긍정적인 면을 찾아봤자 나는 우울해진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면을 찾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기억번에서 1번이랑 4번만 남겼죠. 그렇죠? 1번 뒤에 indeed, 실제로, 사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4번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겁니다. otherwise는 나름대로 역접의 이야기죠. indeed는 역접이 아니죠. 앞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otherwise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4번이 아니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접속사 빈칸 문제는 속어법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다고 했어요. 알겠지? otherwise가 아니니까 indeed라는 거야. 이게 왜 indeed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1번이랑 3번밖에 안 났는데 otherwise가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indeed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100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18번. 18번은 자 빈칸 문제 나왔죠. (18번을) 틀린 학생들은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틀린 거예요. 첫 번째, 보기에 fasting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 breakfast라는 게 있다. 빨리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빠르게 찢었다 해가지고 빨리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fast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공복.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인가 공복이라는 fast가 정답이 되는 지문은 보여주고 그랬었지. 응? 공복을 깨는 거잖아. 자는 동안 공복이었을 거 아니야. 그걸 깨는 식사, 아침 식사. fast가 약간 공복, 굶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fasting이 뭐예요? 공복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공복이란다. 단식, 이런 뜻이 되도록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빈칸 문제 정답이 되는 문제 우리 풀어봤었잖아. 응? 하기야 한 번 풀었다고 다 맞으면 그게 천재지, 그렇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몰랐으면은 야 패스팅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단식이지만 몰랐으면 좀 빠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셨겠죠. 뭐 그렇게 좀 착각했으면 틀리는 지문이었을 거고. 또 기억번 앞에 보시면 disprov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요거 놓쳤으면 요것도 틀리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approve가 approve는 인정하는 거. 저거 승인하는 거고 prove가 옳음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맞아라고 증명하는 게 prove죠. disprove는 무슨 뜻이에요? 틀렸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틀렸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반증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읽어볼게요. 최근의 연구가 seems to disprove the commonly held notion. 이런 어떤 개념을 이런 되게 뭐 commonly니까 되게 이제 흔한 개념을 흔한 인식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흔한 개념인지 뒤에서 앞에 있는 노션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떤 흔한 이제 틀린 개념이냐면은 뭔가가 exacerbate 나왔네요. 악화시키다죠. 악화시키다 symptoms in cancer patient. 암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킨다. 기억번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킨다. 라는 개념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있대요. 입증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 개념이어야, 그러니까 맞는 노션이어야 돼, 틀린 노션이어야 돼. 이게 틀린 노션이어야 돼요. 앞에 disprove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볼게요. 케모 하면은 약간 케모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약간 약물요법 화학치료 얘기하는 거거든요. therapy. 어떤 그 약물 치료를 갖다가 undergoing 이렇게 실시할 때 patients who avoid food for a controlled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단식을 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 밑에 보시면 더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야.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음식을 먹지 않는 거, 단식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라는 개념이 틀린 개념, 반증될 만한 개념이 맞게 되는 거죠. 하니까 정답이 fasting, 단식, 굶는 거, 공복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요 disprove라는 동사를 놓쳤으면은 아니 지금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거는 악화시킨다고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꼬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도 리포트가 많이 있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실수하기 쉬운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은 결과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음식을 먹는 게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앞에 얘가 있으니까 정답은 fasting.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보시면 이렇게 둥지를 짓는 게 instinctive, 되게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인 타고난 선천,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지만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는 이게 또한 이제 learn, 약간 학습된 behavior, 학습된 어떤 behavior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둥지를 짓는 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바로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둥지를 지을 때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어 아니면은 different sizes and shapes. 약간 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쉐입으로 지어요. 좀 다양하게 짓죠. 요 그냥 이렇게 위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가지고 1번에 affinities 이게 친밀성이고 2번에 conflict 이게 갈등, 3번에 interaction 이게 상호작용, 4번에 variation 이게 차이, 다양성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제가 뭐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쉽게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밑에 different sizes and shapes 됐지? 쉬운 빈칸 문제였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도 이렇게 얼핏 보면 보기 항들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1번. 항상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1번 무슨 얘기예요? repeated, 반복되고 stressed,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옆에다가 쓰세요. 한국말로 쓰세요. 반복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2번 들어가 볼게요. A system
시스템인데 that is standardized. 되게 이렇게 체계화된,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in 어디에서?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앞쪽에서 physical이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신체적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education 계열에서 physical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체육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 시간. 실제로 그 체육 시간을 영어에서 P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체육 시간을. 시간표에 PE 쓰여 있으면 이거 체육 시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교육 이렇게 읽기보다는 체육 시간에 뭐 이렇게 좀 standardize 이렇게 규격화가 된 그런 시스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겠죠. 오른쪽에 체육 시간이라고 쓰세요. 3번 future jobs that lead them to financial stability.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인데 어디로 데려다 주는 미래 직업이에요? financial 하면은 금융적인 거죠. 돈이죠. stability가 어떤 안정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미래의 직업. 옆에다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한국말로. 자, 3번은 무슨 이야기예요? concrete, 구체적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significant, 되게 중요한 experiences, 경험 얘기하고 있네요. 되게 구체적이고 중요한 경험이라고 오른쪽에 써보세요. 그러면 보기들이 지금 막 제각각이죠. 보기들 사이에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겹치는 게 없죠. 이러면 키워드만 몇 개 찾아도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그랬잖아. 1번은 스트레스 받는 거고 2번은 체육 시간이고 3번은 돈 얘기고 4번은 중요하고 구체적인 경험 얘기잖아요.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보시면 예술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뭐 체육 프로그램도 있고 예술 프로그램도 있죠. 학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치? 자, 예술 프로그램이 make the most of가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활용하다. 그죠? 해가지고 되게 많은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기회인지 계속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주고 formulate meaning, 어떤 머릿속에서 meaning, 좀 이렇게 의미를 formulate, 만들어줄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술 교육을 통해서 애가 좀 이렇게 경쟁력도 길러야 되고 어떤 개념을 갖다가 좀 이렇게 formulate, 만들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좀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고 있대요. 지금 볼게요. This is the case. 많이 했죠?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This is the case. 독해지면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 응? EBS나 평가원 정말 많이 보세요, 제발. 오케이? 이거는 사실이래요. 뭐가 사실일까? 얘들이 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야. 언제? 이럴 때 아니면은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아트 프로그램, 예술 교육이 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언제? When and when. When they go no further. 더 멀리 가지 못할 때. 무엇보다? 그냥 the surface exploration. surface가 뭐예요? 표면. 표면적인 탐험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것보다 더 멀리 가지 못할 때. 한마디로 예술 작품의 어떤 겉모습만 볼 때. and 그리고 어떨 때? They are not focused on. 요거에 집중하지 못할 때. The life and the interest of the children. 그 애들의 그 인생이나 아니면 애들의 어떤 interest, 어떤 관심사 있잖아요. 그 예술 교육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여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을 때 지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예술 교육이 단순한 surface exploration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겼네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겠지? 더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애들의 인생이나 interest, 관심사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줘야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괜찮죠? 그렇죠? 정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볼게요. 그래서 빈칸 바로 앞문장 보셔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빈칸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바로 앞 문장에 가장 좀 정답의 근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curricula 이거는 커리큘럼 얘기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단수고 커리큘러가 복수입니다. 이 커리큘러가 그러니까 예술 그 커리큘럼이 뭐 미술 시간 뭐가 있을까 예술 뭐 이렇게 뭐 음악 시간 그치? 이런 예술 프로 그 커리큘럼이 should be sequenced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sequence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 In such a way that 해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커리큘럼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애들이 first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뭐 하도록? Explore the qualities of material. 그러니까 뭐를 explore 하라는 거야? 그냥 surface 겉 표면이 아니라 quality 특징들.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의미들 of the material. material은 그 수업 자료나 어떤 예술 작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surface가 아니라 qualities. 이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갖다가 explore 이렇게 먼저 공부할 수 있고 in depth. 네, 깊이 이것의 어떤 그 특징들, 의미들을 먼저 공부한 연후에 and then helped to use this knowledge 그 지식을 갖다가 making images of something 되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갖다가 in depth 깊이 탐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omething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게 지문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보기가 너무 순에 빠졌잖아요. 자, 1번. 애들이 1번 해야 된다는 거야?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애들의 그 어떤 작품의 어떤 그 퀄리티 특징이나 애들의 뭐 관심사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1번 아니고 2번 체육 아니죠. 3번 물리적 교육 물리적 교육이란다. 물리적 교육 미안해요. 무슨 금융적인 뭐 재정적인 아니죠. 4번 concrete 구체적이고 significant 중요한 경험. 이게 가장 문맥상 적절하잖아. 해가지고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빈칸 문제 풀 때는 보기를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문을 먼저 읽나요? 보기를 먼저 읽나요?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연코 보기라고 생각을 해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오케이? 키워드를 한국말로 쓰시고 그다음에 가장 좀 지문의 흐름과 어울리는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게 높은 확률로 꽤 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벌써 1년인데 그쵸? 1차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음 시험인 2차가 2021년 2차가 경찰 영어가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좀 마지막 시험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머지 기수가 마지막 기수이기도 한데 그만큼 더 다음 커리큘럼 잘 완성을 해서 들고 오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수업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